안녕하세요. 영어의 개인입니다. 독해단위 학습법 소개에서 학문은 정의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의 개인이 연구하여 찾아낸 영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영어는 독해단위의 중요한 순서로 뜻을 점차 논리적으로 보충하며 기능 관점의 이미지로 뜻과 느낌을 나타내는 구조적 언어이다. 영어의 정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증명할 것입니다. 영어의 정의가 어려우므로 디바이드 앤드 컨커 기법에 따라 7개로 분할하여 설명합니다. 문장에서 독해 단위는 독립된 최소 의미를 가지며 독해 단위 간에는 의문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관계로 구성됩니다. 모든 문장은 연속된 독해 단위로 연결되므로 공통 형식이 됩니다. 첫 번째 독해 단위는 필수 표현 의미로서 주어와 동사이며 뭐는 뭐다 라고 해석합니다. 필수 표현 의미는 반드시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어 보어와 상황을 나타내는 수식어는 각각 구분되는 독해 단위이며 보충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독해 단위는 의문 해결 관계를 반복하면서 차례로 연결되어 뜻을 점차 논리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의문이 없으면 문장을 마칩니다. 구와 절은 문장 형식을 갖는 구문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계층 구조를 갖는 독해 단위입니다. 수식 관계가 있는 품사는 응집성이 있는 하나의 독해 단위입니다. 품사의 수식 관계로 응집된 단어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품사의 수식 관계는 명사 앞에서 중요한 순서로 명사에 가까이 응집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한정사, 형용사의 순서를 유지하며 모두 명사를 수식합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시제와 수의 일치를 돕는 응집성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의 순서로 중요합니다.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앞에 오는 이유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부모님이 유산을 간접 목적어인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인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조어는 주어보다 중요하므로 주어 앞에 옵니다. 주어와 동사를 별도의 독해 단위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주어는 동사가 있어야 하고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 높은 결합관계 때문입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주어나 동사가 없으면 주어도 동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해 단위를 식별하는 기준은 첫째로 품사의 수식 관계로 응집되는 단어이며 둘째로 문장 구성 요소 간에 높은 결합 관계가 있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준동사는 주어가 없으므로 일종의 물귀신처럼 뒤의 독해 단위를 한 개 이상 끌어옵니다. 접속사는 스티커와 같이 절의 첫 독해 단위에 붙습니다. 문장의 독해 단위는 앞에서는 뒤의 의미를 제한하는 의문이 발생하고 뒤에서는 앞의 의문에 대한 뜻을 논리적으로 보충하여 해결합니다. 의문 해결 대상은 육하 원칙을 준수하므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무엇을 묻는 대상이면
목적어가 오고, 무엇이냐고 묻는 특성이면 보어가 옵니다. 배경 상황이 필요하면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의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단어의 기능 의미인 무엇뭐 하는 것은 개체의 이용 측면을 고려한 관점입니다. 영어 단어를 기능 관점에서 보면 오직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트는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어넣는 것이 번개든 빗장이든 볼트든 모두 볼트라고 합니다. 영어는 기능 의미를 갖는 단어가 개체이므로 배경 상황에 해당하는 개체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체에 여러 기능이 있으면 배경 상황에 맞는 기능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국가를 스테이트가 아닌 컨트리라고 하면 문맥이 끊깁니다. 배경 상황은 글이나 문장에 포함된 단어로 알 수 있는 주의 환경입니다. 문맥은 배경 상황에 적합한 기능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어지는 글의 흐름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유치원 시절에 사과를 보여주며 애플이라고 배우던 기억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처럼 기능 의미로 어렴풋이 기능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주어와 목적어는 개체 이미지를 상상하고 동사는 상태나 행위 이미지를 상상하며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인 개체를 보충하는 특성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수식어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의 배경 상황을 이미지로 상상합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는 상상한 모든 이미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조합한 다음 이것을 국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I would like to have a coffee with you는 상대를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커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영작은 국어 문장으로 이미지를 상상하여 중요한 순서로 문장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 개체, 이미지 변환을 무시하고 국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직접 변환하여 문법 형식에 맞추어 영작하면 브로큰 잉글리시가 됩니다. 배경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이러한 브로큰 잉글리시는 이미지가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문법에 맞도록 정작한 문장은 배경 상황에서 흐르는 문맥이 이어가지 않으므로 원어민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리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느낌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수준이 되려면 문장을 읽으며 문법, 어휘, 어법을 모두 파악하여야 합니다. 문법은 품사의 수식 관계와 문장 구성 요소가 적절한지 이해하고 어휘는 기능 의미에서 기능 이미지를 상상하고 어법은 배경 사항을 파악하여 독해 단위마다 기능 이미지로 개체 이미지를 인식하며 모든 단어가 문맥을 이어가는 것이 파악되어야 비로소 뜻과 느낌이 생생하게 감지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여도 영어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민처럼 이미지로 느낌을 감지하면 유창하지 않아도 영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어 문장은 독해 단위로 구분하고 구와 절은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문법의 형식 구조는 문장 구성 요소가 중요한 순서를 유지합니다. 어법의 의미 관계는 독해 단위마다 의문 발생과 해결 순서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법과 어법은 모든 문장에 함께 적용됩니다. 문장에 포함하는 구와 절은 명사, 형용사 혹은 부사로 취급하여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으로 사용하지만 구와 절 자체는 문장 구성 요소를 포함하므로 중요한 순서를 유지하며 의문 발생과 해결 순서로 연결되고 내부에 구와 절이 있으면 계층 구조를 반복합니다. 영어는 계층 구조 문장이지만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선형 구조로 보입니다. 긴 문장이 계층 구조로 보이지 않으면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독해 단위는 문장에서 독립된 취소 의미를 가지며 의문 해결 관계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순서는 품사 수식 관계와 문장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뜻을 점차 논리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앞에서는 뒤의 의미를 제한하는 의문이 발생하고 뒤에서는 앞의 의문에 대한 뜻을 보충하며 해결합니다. 기능 관점은 무엇뭐 하는 것으로 개체의 이용 증명을 고려한 관점입니다. 기능 이미지는 무엇뭐 하는 모습이 머리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뜻과 느낌은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리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느낌이 감지됩니다. 구조적 언어는 문장을 독해 단위로 구분하고 구와 절은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의 정의는 독해 단위의 중요한 순서로 뜻을 점차 논리적으로 보충하며 기능 관점의 이미지로 뜻과 느낌을 나타내는 구조적 언어이다 입니다. 오늘 영어의 정의와 해설 강의는 어떠하였습니까? 배움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란 해당 분야의 용어로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숙련가는 오랜 경력을 쌓았지만 해당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